제가 이제 지역에 가면 이제 주로 강연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이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 뭐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 때 늘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소개를 받긴 하는데 올라가면 지방시대 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묻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중요한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었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위원회도 함께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쭉 한 20년 가까이 따로따로 활동을 해오다가 뭐 따로 하긴 하지만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둘 다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지난 정부 때 이걸 그냥 합쳤더라고요. 합쳐놓고는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시대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방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세종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다른 위원회들은 대통령실에 서울에 있으니까 다 서울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번 정권 들어서 새롭게 탄생한 위원회는 아니고 그렇죠.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거네요. 지난 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쳐서 예.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을 정해놓고 약간 좀 어찌 보면 약간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요. 네. 지방시대위원회로 합치면서 이제 이게 그 특별법이 따로 있거든요. 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그 법에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이게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이 2028년이 되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뭐랄까 하면 개념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게 별 신경 쓰지 않았던 정권이었다 이런 걸 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혹시 5극 삼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연을 해보고 하면 한 절반 정도는 들어보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5극 삼특이 뭐냐 그러면 저는 늘 5극 삼특 군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또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요.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우리는 이슈가 또 그 많았으니까.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너무 사람과 돈이 몰려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특히 지역이 소멸의 위기로 가고 있고 그렇게 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몰려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가면 다행인데 오히려 이건 또 과밀과 집중으로 인해서 수도권도 지금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은 자기들끼리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생활권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생활권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서울이든 서울 인근의 경기도든 인천이든 어디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권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자리를 어디에 구하든 집에서 출퇴근할 대중교통으로 수 있는. 출퇴근이 가능하죠. 네. 자, 울산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지금은 그래도 광역철도가 조금씩 연결되고 있긴 하지만 방을 얻어야 돼요. 그럼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만 왜 이렇게 생활권을 연결해서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권역이 되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오다가 오히려 그게 이제 과밀로 이 과밀로 인한 극심한 경쟁으로 이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비수도권 지역은 시도 단위로 이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고요. 그것도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되는 데다가 각 시도가 수도권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그 시도마저도 시도 안에 있는 도시들 간에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5극 삼특 수도권 1극만이 아니고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 권역 여기에 이제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특색 있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곳이니까 네. 3개의 특별자치도 그래서 이제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 5극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에서 삼특 이건
5억 3천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어야 돼. 저는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제주는 알겠어요. 예, 예. 특별자치도로 분류가 된 네, 걸. 예. 근데 강원도와 전북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분류가 됐을까요?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으로 포함되기도 어렵고 오히려 아, 접경 지역으로 인한 강원도만의 이제 그 특수성도 발전이 있고.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접경 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온 데다가 자기만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자연 환경도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은 다른 지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네. 산악 중심에. 근데 오히려 그런 걸 특색 있게 지금까지 강원도의 발전을 그 저해했던 요인들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보자. 특색 있게 발전시켜 보자라고 해서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 거고요. 예. 전북은 원래 호남권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북 가서 호남권 얘기하면 전북 사람들 싫어합니다. 아, 이게 정서적 광주, 거리가 좀 그렇죠. 있나 봐요. 광주 전남하고 전북이 그냥 하나로 묶이는 것보다는 전북은 뭔가 독자적으로 전북만의 특색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전북 도민들도. 약간 위쪽은 충청하고 가깝기도 하고 예. 아래쪽은 광주 전남하고 가깝기도 한데 이걸 하나로 그냥 호남권으로 묶는 것보다는 전북은 우리 전북 새만금을 포함해서 전북의 특색 있는 우리들만의 발전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자치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봐도 전북권이 굉장히 또 면적이 넓기도 합니다. 예, 꽤 넓습니다. 예. 지금은 예. 또 울산 빼고 부산, 경남이 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최근까지는 있었잖아요.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통합은 아마 울산에서 보시면은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한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2019년에 그때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합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렵다. 그래서 행정통합은 이제 합의 추진하자라고 하는 합의는 쉬운데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그 디테일에 악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행정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충분 논의하더라도. 그렇지만 행정통합은 그건 뭐 그 시도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진하겠다고 하면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나 중앙정부는 지원합니다. 충분히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5급 3특이라고 하는 게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 가는 건데 경제권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 5종 성장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그 지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의 패키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경제권을 만들고 또 한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망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역 대중교통망을 권역별로 만들어야 그 권역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디든 어느 도시든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이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중앙정부는 권역별로 이런 사업들을 그 지방정부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들이 지금은 그릇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행정통합은 추진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이 시급하게 해야 될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행정통합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릇을 빨리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선협력 후통합 또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병행 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좀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번에 이제 엑스포 기간 중에 울산시장님하고 자주 행사에서도 뵙기도 하고 네.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울산시장님은 부울경은 신속하게 메가시티 광역연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 경남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울산의 특수성이 하나 더 있어요. 울산은 있을까요? 부울경 메가시티로 네.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경주와 포항으로 해오름 동맹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데 울산과 경주 포항은 또 하나의 생활권도 맞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도를 넘나드는 시도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들 경우는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곳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서부 경남하고 동부 호남 지역들, 네네. 진주권과 여수 광양권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면 정부 지원이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여기도 기초 지방 정부들끼리 연합을 만들면 네. 연합을 만들어서 뭔가 연합을 만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똑같습니다. 생활권 안에서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대중교통들이 다 시군 단위로 따로따로 시내버스 따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넘어가면 그걸 가지고 뭐 노선을 어떻게 하니 많이 네. 되게 시끄럽잖아요. 환승 비용을 그렇죠. 얼마나 뭐 환승을 드리니, 인정할 거니 네. 말 거니. 그래서 사실은 그 시군 간에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도 김해, 창원, 진주, 사천 정도만 환승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나머지 도시들은 못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도시 한두 개가 아니고 그 권역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서부 경남, 동부 호남이면 한 10여 개 되고요. 울산만 하더라도 포항, 경주에 울산에 있는 자치구들을 묶으면 또 7, 8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 정부들 간의 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대중교통은 거의 한 도시처럼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요금 체계도 똑같이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노선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포항과 울산은 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건 또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같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특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건 이제 생활권이라면? 큰 권역 안에 있는 작은 권역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권역이 이 권역이면 이 권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을 만들 수 있을까? 중앙정부는 그런 권역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권역별로 전략산업, 그러니까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중앙정부도 지원하고 지방정부도 협력해서 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을 뭘로 할 거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런 논의는 많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잘 보면 정부 때마다 다 있었어요. 핵심은 기업이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정부가 전략산업을 백날 정하면 뭐합니까? 그 전략산업 분야에 있는 대기업, 앵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그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게 그 권역의 전략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어떤 전략산업을 정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울산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SK 데이터 센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네. 아닙니까? SK에서 아마존과 함께 무려 7조 원의 투자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어서 너도 나도 AI 데이터 센터 다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AI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데 권역별로 AI도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울경의 AI는 어디에 특화를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우리나라 어느 한 도시에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도 그렇죠. 괜찮아요. 광주 전남 쪽은 국가 AI 데이터 센터나 컴퓨팅 센터가 들어가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니까 여기 우리 부울경 쪽은 부울경의 최대의 장점이 전통 제조업이 아주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전통 제조업들도 옛날처럼 그냥 굴뚝 공장이 아니고 지난 스마트하죠. 그렇죠. 10년 가까이 스마트 공장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부울경 지역에 이렇게 넓은 권역에 이렇게 많은 스마트 공장이 그 권역을 이루고 있는 곳은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스마트 공장이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그 기업에서 제조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데이터,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제조 AI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SK가 아마존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부울경 지역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AI 산업을 하나의 좀 주요 성장 전략 산업 또는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차원이고요. 이렇게 가려면 기업에만 맡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업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인재입니다. 사람을 뽑기 어렵다는 거. 요즘은 특히 미래산업,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네요. 첨단 산업 분야는 네. 공장을 하나 만들면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분야의 석박사급들이에요. 이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공정 자체를 끊임없이 바꿔야 되니까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 공장이나 바이오 공장 만들면 수도권을 다 가잖아요, 지금은. 그 수도권에다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수도권에서 이 분야의 대학 출신들, 석박사들을 자기들이 여기 아니면 지방에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지역에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1, 2년 후에 또 그렇죠. 그만두시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점을 지적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수도권에 있던 사람 직원들을 데리고 오면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 구조를 바꿔줘야 비수도권 지역도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들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생기고 그 분야에 또 창업이나 스타트업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걸 풀려면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에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얘기하면은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씩이나 만들자고 그게 가능하겠어? 딱 첫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핵심은 울산에 SK 제조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걸 요 부울경 권역에 제조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울경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과 함께 이 제조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인재는 이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중앙정부가 서울대 이상의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부산대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2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거기서 격차가 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 그러면 기업들에게 당신들도 함께 우리 부울경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 울산의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가기대도 있고 부산대, 창원대 이런 주요 대학들의 제조 AI 분야의 인재는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테니까 함께 길러내자. 그리고 직접 키워서 데려가서. 그렇죠.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도 그 대학에서 석박사들 연구개발할 때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바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함께 길러내는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기업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와, 부울경 지역의 공대 경쟁률이 상당해지겠는데요. 아, 이게 이제 사실은 부산이 이제 해수부가 가면서 해양 수도,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을 같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산에 우와. 있는 한국해양대 수시 경쟁률이 대폭 올랐습니다. 올해 거의 8대1 가까이. 순기능이 상당히 많네요. 네, 이제는 중앙정부가 그동안에는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에만 맡기는 그런 정책인데 이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리고 지역의 이런 인재 양성 사업은 교육부에만 맡겨서 교육부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전략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전략산업 분야에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건지 그런 기업들과 협의해서 그러면 그 대학의 인재 양성을 어떻게 만들 건지 여기에 인재 양성만 한다고 기업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에 흩어져 있는 각종 R&D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이 GDP 대비로는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 많은 R&D 예산을 이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이 정해지고 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동안은 그걸 다 일일이 경쟁을 시켰는데 시도 간에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면서 예. 북극항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예. 어제 거기에는 울산항도 해당이 됩니다. 예, 제가 지방시대 엑스포를 가서 봤더니 예. 경북도 북극항로라고 아주 크게 맞습니다. 써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 권역 간의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북극항로는 부산의 해수부를 중심으로 부울경이 해양 수도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극항로 자체는 동해안으로 올라가니까 경북까지도 다 해당이 되죠. 네. 경북에 있는 항구들도 포항에도 그 항구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북극항로가 연계된 여러 가지 배후 산업, 그 다음에 해양 물류 산업, 그러니까 해양 수도권이라고 할 때는 해양 산업이 함께 육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해양 산업은 그걸 부산 혼자 어떻게 육성하겠습니까? 하긴 경계라는 게 뭐 딱딱 성벽처럼 서 그다음에 있는 게 아니니까. 북극항로에 중요한 게 부산항인데 예. 지금 부산의 이제 신항은 이미 경남 진해와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2 부산 신항을 만들고 있는데 제2 부산 신항은 진해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진해 신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경남 쪽에 동부 경남 쪽에 해양 산업의 배후 단지 또는 해양 산업의 배후 기지는 집중적으로 이제 함께 만들고 여기에 이제 울산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포함한 석유화학 등등 이제 강점이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산업들은 그 배후 단지가 북한과 연계된 배후 단지가 울산에 또 함께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제 그걸 권역별로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도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요. 해양 물류 산업이 생각보다 많은 인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걸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기업들이 이제 지역에 투자하자고 하면 이 정도 설명하면은 조금 관심은 보이는데 그래도 갸우뚱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규제 완화입니다. 연구 개발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 규제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이 권역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러한 연구 개발 과정에 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대로 화끈하게 풀어주겠다는 권역 단위로. 이제는 그런 규제들은 저는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는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줘 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5급 3특 그러니까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뭐 초강력 협력 이런 게 정부마다 있긴 했는데 현실에서 실제 구현하는 건 이제 처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늘 아무리 베테랑도 처음 가는 길은 초보 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가는 길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운전할 때 처음 가는 길에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급 3특 메가시티 전략의 설계도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가면 좋을지 중앙 부처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와는 어떤 식으로 협약 방식이나 이게 이제 가다가 중단되거나 다시 되돌리지 못할 정도로 추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계도를 일단 작성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건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쭉 함께 논의해서 지난 9월 말에 정부 정책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 성공 모델, 시범 모델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방 정부들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중앙 부처들은 어느 정도 이제 5급 3특을 이해를 했어요. 네. 아, 이게 우리 부처만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 핵심이 그거거든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프로젝트 주제별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제 그 힘을 모으는 과정에 지방시도위원회와 총리실, 대통령실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이제 이렇게 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지방 정부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지방 정부들하고 자, 중앙 정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먹을 수 있는 상을 이렇게 차려서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권역별로 이건 시도 단위로는 이제는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그릇을 빨리 만들어 주면 빨리 준비되는 곳부터 빨리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공 모델이
어느 권역이 가장 먼저 될 거라고 보세요? 먼저 준비하는 곳이 먼저 되겠죠. 아직은 잘 모른다. 이런 아니, 말씀.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 이왕이면 차이들이 부울경이면 있는데, 좋겠네요. 그러니까 부울경이 보면 조건은 가장 좋은 곳이죠.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울경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그렇고 이제 인재도 이미 이제 충분히 양성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면 중앙정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R&D 규제 완화, 그게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까지 재정세제를 포함한 이걸 5종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지원들을 받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들에는 저는 뭐 곧 설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네, 이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빨리 움직여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서 그리는 지방시대 청사진 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5국 3특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지금 지방이 어려우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몇 개를 이전시켜서 지방도 같이 살리고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려워져 가고 있고 비수도권은 소멸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토 공간 전체를 완전히 혁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 공간을 완전히 혁신하자.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 그러려면 운동장을 넓게 크게 써야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대통령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국가 대전환 전략이다 이건. 그래서 지방 정부들도 단지 우리 지방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받을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공, 뭐 한강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인들에게 K-팝, K-컬처까지 지금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시 깔아앉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위기감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국 3특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해서 이제는 뭐 AI는 세계 3강이라고 하는데 국력도 세계 3강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국가 대전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